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신 변호사입니다. 이란을 때린 미국이 다음은 북한을 때릴까요? 물론 때린다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공습 이후에 북반응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추측하진 않겠다라고 일단은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같으면 말이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에 이란을 지지하면서 미국을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을 또 크게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성명 정도를 냈을 뿐입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추구하는 세계 패권, 어떻게 말하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안전주의, 이거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란 핵시설을 미국이 직접 폭격하면서 이스라엘과 휴전을 이끌어낸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미국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구할 그런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함과 동시에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북한이 어떤 교훈을 주느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북한에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은 자기들의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 난 이 시점에 그런 가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만약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 즉 상상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 말은 만약에 대화를 통해서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이 양측 무력 충돌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양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1일 직접 참전해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스라엘, 이란의 종전 중재의 지렛대로 활용을 했고 두 나라 정부는 24일 휴전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에서는 불법 핵 개발국인 자신들 역시 언제든 이란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서 북한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지도 이란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자, 이란 다음은 북한이냐라는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김정은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김정은은 감히 도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우측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 후퇴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달라진 점이 뭐냐면 과거는 적화 통일을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을 통일하겠다. 그런데 저들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의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철도와 도로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체의 우리 남한에 대한 언급이나
내지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과연 북한에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정동영을 통일부 장관으로, 그다음에 이종석을 국정원장으로 세운 것은 아무래도 김정은과의 관계를 터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면, 이제 남한은 남한대로 가라. 북한은 북한대로 하겠다. 그리고 남한에 구걸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남한에 대해서 뭐 공격도 하지 않겠다. 일단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걸로 보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사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김정은의 건강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격변 사태가 벌어진다면 북한은 안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바깥의 상황에 의해서 안에서부터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바깥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을 막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또 서방과의 관계를 일체 차단하고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러시아하고만 관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고 러시아의 또 드론 공장의 인력을 파견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돈을 벌어오고 또 군사 기술을 받아오고, 일단은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물론 중국과는 지금 직접적으로 대놓고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과거와 같은 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러시아를 의식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너무 나쁘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다면 결국 이재명이 북한에 아무리 애걸복걸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분간 남북대화 같은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북한의 대북송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국제사회에 지금 하나의 걸려있기 때문에 대놓고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때도 돈 주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된 마당에 얼마를 줘야 과연 김정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은 북한과의 회담이라든지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계에서,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이제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이란 다음은 북한이다.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말이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첫 번째는 협상이죠. 물론 이란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바람에 미국도 개입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란을 쳐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말이죠, 북한을 쳐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과연 그런 경우에 미국이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과연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무력을 충돌하면서까지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대가를 주고라도 일단은 김정은을 비핵화시키려고 하겠지만, 김정은은 또 핵이 없으면 자신이 결국은 저 이란처럼 당한다는 거, 언젠가는 후세인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방법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고요. 과연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이거를 트럼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강신업 TV입니다.